자, 개념 수업 좀 하겠습니다. 부등식 파트에서 1차 부등식. 설날인데 공부시키기가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안 할 건 아니니까 우리 오늘 1차 부등식 꼭 공부하셔서 어렵지 않은 파트니까 우리 문제 한번 풀어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등식. 우리는 이제 등호, 관계에 이제 부등호, 등호가 있잖아요. 등호. 그 다음에 부등호, 얘를 등호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부등호로 표현한 식을 이제 부등식이라고 할 거죠. 이런 게 이제 부등식이 될 텐데.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 등식의 성질, 부등식의 성질을 중학교 때 이미 거쳤어요. 등식의 성질, 등식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라고 공부했을 거예요. 부등식은 어떻게 했어요?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또는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해도 부등식은 변함이 없고, 하지만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1차 부등식이 관련된 것만 할 건데 1차 부등식 중학교 때 했잖아요. 맞아요. 중2 때 배웠던 과정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 추가적으로 이제 몇 개만 더 절대값 부등식이라든가 아니면 절대값의 합, 차, 곱, 나눗셈, 부등식의 합, 차, 곱, 나눗셈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자, 먼저 1차 부등식입니다. 1차 부등식 어렵지 않아요. 1차식이 좌변에 있고요. 1차식이 0보다 크던가 1차식이 0보다 작던가 1차식이 0보다 커나 같거나 1차식이 0보다 작거나 같거나, 우리는 이 모양들을 1차 부등식이라고 할 거고, 1차 부등식을 풀어라,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 상수도 해볼까요? 3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등식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당연히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시켜주고 x의 개수로 나누어주면 우리는 얘를 1차 부등식이라고 할 거고, 중학교 때는 여기까지 했었죠. 다음 1차 부등식은 수직선 위에 나타내어라. 꽤 중요하죠. 수직선 위에 이렇게 x축이 있다면 2를 표현하셔서 등호 없죠? 빵꾸 뻥 뚫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됐었죠. 등호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빵꾸, 색칠 이렇게 표현했으면 되겠네. 1차 부등식을 푸는 거 어렵지 않은데, 여기 고등학교 과정 왜 나왔나요? 자, 중학교 때는 이렇게 x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아닌 실수를 주면서 계산 문제 위주였다면, 여기서는 이제 조금 해석을 할게. 어떻게 해석할 거냐? 예를 들어서 1차 부등식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만약에 AX가 B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해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자, 이거 1차 부등식이니 하면 우리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만약에 이거 1차 방정식이니 하면은 선뜻해서 못하죠. 왜? A가 0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쵸? 1차 부등식이 되기, 1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였습니까? A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됐었는데, 자, 부등식에서도 이거 1차 부등식이니? 라고 했을 때 얘가 A가 0인 경우와 A가 0이 아닌 경우로 나누어서 얘를 좀 나타내 봅시다. 해석해 봅시다. 먼저 그렇다면 A가 0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등식 또 뭐가 중요해? X의 개수로 이제 나눌 건데, 해를 구할 때면 요 A가 양수냐 음수냐 좀 중요하지.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A가 양수라고 해보자. A가 양수일 때, 그럼 양수면 A로 나누면 됩니다. A로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 그대로 A가 양수일 때, 그때 이 부등식의 해는 X는 A분의 B보다 크다가 될 테고요. 맞죠? 두 번째, 만약에 A가 음수라고 해보자. A가 음수면 A가 음수일 때는 A로 나눌 거니까, 그쵸? 이 부등식에서 부등의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바뀌어야 되겠죠. X는 A분의 B보다 작다가 되겠네요. 한편 A가 0이면 어떻게 됩니까? A가 0일 때 만약에 0 곱하기 A 자리에 0을 대입해 볼게요. X가 있는데
이때 b의 값에 따라서 b가 만약에 음수야. b가 바로 뭐라고? 음수. 그럼 b가 음수라면 요 b 자리에 오는 애가 음수라면 좌변은 0 곱하기 x는 뭐가 돼요? 0 되죠. 그럼 0은 항상 음수보다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 그래서 a가 0이고 b가 음수라면 a가 0이고 b가 음수라면 이때 b가 음수라면 이때 해는 무수히 많다가 되겠죠. 왜냐하면 x에 어떤 수가 오더라도 0을 곱하면 0이 돼요. 우변은 음수니까. 0은 음수보다 항상 크기 때문에 x가 사라지더라도 얘는 해가 무수히 많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a가 0이고 이제 b가 0 또는 양수라면 b가 0 또는 양수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는 a가 0이고 b가 0 아니면 양수가 오면 뭐 양수 3이라고 해봐. 3은 0보다 더 크죠? 말이 안 되죠? 이 경우에는 해가 없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부등식이 이렇게 x의 개수가 0이 아닌 양수 또는 음수일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던가 바뀌면서 이렇게 x의 범위가 나온다면 지금 보시다시피 1차 부등식에서 x의 개수가 0이 될 때가 있었죠. 0이 될 때는 극단적인 해, 즉 해가 무수히 많던가 해가 없거나가 우변에 있는 상수 b의 값에 따라서 해가 무수히 많다 또는 해가 없다. 항상 b가 0보다 무수면 해가 무수면 안 돼. 그것도 아니야. 왜? 부등의 방향을 봐야지. 부등의 방향이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할 거야? 이때도 해석이 달라지겠죠. 그런 경우도 우리 친구들이 신경 좀 쓰면서 1차 부등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1차 부등식 계산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한번 풀어볼게요. 236쪽 77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답하라. 1번 x에 대한 부등식을 풀어라. 교재 다 펼쳤죠? 개념센 236쪽에 77번. 자, 봐봐요. x에 대한 부등식인데 중학교 때는 보지 못한 문제 스타일입니다. 중학교 때는 그냥 x의 상수 줘서 그냥 해를 구하세요 아니면 뭐 해를 가르쳐주고 뭐 개수를 구하세요인데 얘는 부등식 하나에 문자가 x랑 a 두 개야. 근데 얘를 풀어내. 어이씨 뭐지? 라고 할 텐데 일단은 이 부등식 1차 부등식을 푸는 과정은 x항은 좌변으로 x가 없는 항은 우변으로 이항을 시킬 겁니다. 즉 이게 넘어가서 2로 x로 묶으면 a-2x가 되겠고요. 이항할 때는 부등호 방향은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4 넘어와서 a제곱 빼기 4가 될 테고 a제곱 빼기 4는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a 마이너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x 앞에 있는 개수가 a 빼기라고 하는 a를 알 수 없잖아. a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얘를 케이스로 조정하겠다. 어떻게? 첫 번째 케이스 a-가 양수일 때 a-가 양수일 때 그럼 a-가 양수라면 즉 a가 뭐 5 같은 거 5 막 이런 거지. 그러면 너 양수니까 좌변에도 a 빼기 우변에도 a-가 있으면 약분하시겠죠. 그쵸? a-가 양수일 때 너는 약분 가능한 상수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나누면 그러므로 x는 a 더하기 b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하는 해가 될 테고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 0보다 작을 때 a 빼기 0보다 작으면 이 음수니까 나눌 텐데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반대가 돼야겠죠. x는 a 더하기 b보다 크거나 같다. 세 번째 a-가 0일 때 자, a-가 0이래요. a 빼기가 0이야. 즉 a 빼기가 0이면 a가 2가 되겠죠? 즉 a가 2를 대입해봐. 2 집고 2 집으면 2 넣으면 어떻게 돼? 0 돼버리고요. 너도 0 돼버리는구나. 그래서 0 곱하기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이 부등식 참입니까? 어디십니까? 네? 그쵸. 참이죠. 0 곱하기 x는 0이니까 등호관계 0과 0은 같다 성립하네. a 빼기가 0일 때
이 부등식은 참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때는 그렇다면 참이니까 x에 1 대입하다 1, 2, 3 뭘 대입하더라도 좌변은 0, 우변도 0. 근데 등호가 있네. 그래서 너는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x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그리고 0일 때 이렇게 세 가지로 케이스 분류를 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 2번 네 2번도 보겠습니다. 2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읽어볼까요? x에 대한 부등식의 해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또 다른 부등식에 풀어라. 이거 중학교 2학년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하거든요. 얘들아 이거 고등학교 형들이 이 문제도 공부한다? 라고? 네. 라고? 하는데? 깜짝이야? 미안합니다. 나 누가 온 거 같아가지고. 요 부등식의 해가 x는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 이거 잘 봐. 그거에 나오는 거니까 아까 말하다 끊겼는데 중학교 친구들한테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하잖아. 중학교에서도. 근데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고등학교에서도 형 누나들이 또 공부하는 문제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보겠습니다. 요 2차 부등식, 이 1차 부등식 해가 다음과 같을 때 오케이 빨리 그때 풀어라. 뭘? 3a 빼기 3b 곱하기 x 플러스 2a 더하기 5b가 0보다 작다를 푸세요. 자, 요 앞에 있는 게 조건. 얘가 구하고자 하는 거. 자, 조건 보겠습니다. 몇 차 부등식입니까? 네, 1차 부등식이죠. x 앞에 있는 개수. 너는 상수 취급하면 되겠네. 그러면 넘어가는 상수는 그러면 a 더하기 bx가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부등식을 x 앞에 있는 개수로 나눠주면 되는데 아니 a도 모르고 b도 몰라. 그런데 요 부등식 해가 얘가 돼야 되거든? 부등 방향이 어떠니? 바뀌었네. 부등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건 요 a 더하기 b의 부호를 갖다가 설명해주고 있네. 그래, 이 a 더하기 b가 양수, 음수 바뀌었으니까 음수구나. 아하! 첫 번째 a 더하기 b가 음수구나. 너를 기억해라, 기억. 너를 기억이라고 하자. 기억. a 더하기 b가 음수구나 라고 하는 걸 이 문제에 찾아낼 수가 있고 그래, 그럼 나눠봤어. 너는 음수니까 부등은 바뀌면서 a 더하기 b분의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되었겠지? 근데 이 부등식 해가 바로 얘가 돼야 되거든? 너랑 똑같은 애야, 똑같은 애. 따라서 x 같죠? 방향 같죠? 이제 우변에 있는 요 분수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다 이거야. 걔가 니은이라고 하잖아. 아하, a 더하기 b분의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이 해가 바로 요 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다. 너를 니은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니은에서 양변에 a 더하기 b 곱해주면 a와 b에 관한 관계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 즉 마이너스 b 넘어가서 이 b는 좌변에 마이너스 2 넣으면 플러스 2a가 돼서 a가 되겠군요. 그래서 우리는 a는 2b, 2b는 a라고 하는 a와 b에 관한 관계식을 끄집어낼 수 있고 얘를 이 식을 한 번은 기억에 대입하고 하나는 여기 주어진 식에다 대입하겠습니다. 자, 일단 얘를 기억에 대입하면 a는 2b니까 a 대신에 2b를 대입할까요? 그러면은 3b는 0보다 작다가 되고 그러므로 b는 0보다 작은 음수가 되겠네요.
그럼 보시다시피 B가 음수라면 두 관계가 되니까 A도 음수겠죠.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A는 EB를 요 A 대신에 요 EB를 여기 두 번째 식에다 대입합시다. 조건에다 대입하면 그러면 EB A 대신 EB 대입하면 2B 곱하기 3은 6B 6B 빼기 3B는 3BX A는 2B니까 4B 더하기 5B는 9B가 되겠네요. 여기서 B를 나눠도 돼. 음수니까. 근데 넘겨서 나눌까? 그럼 3BX는 마이너스 9B. 자, 이 3B를 나누면 끝이거든요. 근데 3B가 B는 음수야, 음수. 음수에 3개 곱해도 음수가 되겠지. 너 음수구나. 그럼 나누면 부동하게 어떻게 해야 돼? 바뀌어야 되겠지. 바뀌면서 나누니까 마삼이 되겠다. 마밤. 기억납니까? 중2 때 이런 걸 공부했었는데? 중2 때 이렇게 공부했었는데 지금 식이 문제는 진짜 간단해. 두 줄. 요 부등식가 요 x가 만수로 작을 때 이 1차 분식을 푸세요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얘를 정리하고 요 기억과 니은을 찾아낸 다음 니은을 가지고 기억에 또는 니은을 가지고 주어진 구하고자 하는 1차 부등식에 각각 대입을 해서 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때 부호를 판단할 수 있는 요 기억, 니은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요 문제 스타일 잘 보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푸는 방법. 그 다음에 연립부등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연립부등식. 연립부등식은 한 문제만 보면 금방 이해할 텐데 연립방정식처럼 공통근을 갖는 건데 얘는 부등식이니까 범위를 갖겠죠. 범위. 공통 범위를 구하면 되겠다. 자, 예를 들어서 238쪽에 78번 보겠습니다. 한 문제만 해볼게요. 1번 해볼까요? 자, 3x-2가 x 더하기 2보다 작거나 같다. 5x 더하기 8이 x 빼기 4보다 크다. 자, 위에 있는 부등식을 기억, 아래에 있는 부등식을 니은이라고 하면 기억과 니은의 공통 범위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억부터 해보기로 해볼까요? 1차 부등식이죠. x항은 좌변으로 3상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2x는 4가 돼서 바로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겠고요. 니은 x가 넘어가니까 4x 플러스 8 우변 오니까 마이너스 8 돼서 만 12 3을 나눠주면 그래요. x는 만3보다 크다가 됩니다. 이렇게 연립분식 문제 나왔을 때 이거 대략 머리로만 보고 막 풀려고 하는데 아니 그러지 말고 수직선 좀 이용하세요. 처음에는 그쵸? 기억은 뭡니까? 2보다 작거나 같다. 니은은 뭡니까? 마3보다 크다. 자, 마3은 당연히 2보다 왼쪽에 있죠. 수직선은 오른쪽으로 가서 수가 커지는 거 다 아시겠죠? 따라서 기억과 니은의 공통 범위 이 부분이 x가 되겠다. 여기 안에는 무수히 많은 수도 있습니다. 얘들이 뭐 정수만 구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1, 2 이렇게 될 텐데 그런 말이 없죠. 그러면 x는 범위로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꼭 수직선을 그려서 애들이 이 숫자 보고 막 하려고 하는데 부등호 방향 안 보고 만약에 어떤 문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니? 어떤 문제는 어떻게 되겠니? 마3보다 작다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부등호 방향이.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통 부분이 없으니까. 그쵸. 해가 없다가 되면 되겠죠. 무조건 숫자만 보고 이렇게 교차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입견은 버리시고 반드시 이 대소관계가 어떤 식으로 수직선이 만들어지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해서 이렇게 주는 건 너무 쉬워.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어떻게 또 표현할 거냐면 우리 연립방정식에서 연립방정식도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납니까? 세 개의 다항식을 두모관계를 주고 푸세요. 우리는 이렇게 두 개의 두모로 연결된 이 식을 우리는 연립방정식이라고 부르잖아요.
연립반식을 풀어라 하면 어떻게 풉니까? 예. A랑 B랑 같다 또는 B랑 C랑 같다. 너를 기억, 너를 니은 해가지고 이제 기억 니은 구해가지고 하던가. 아니면 A는 B랑 같다 또는 A는 C랑 같다 해서 이렇게 식 세우던가. 아니면 또는 A랑 C랑 같다 B랑 C랑 같다 해서 이렇게 식 세우던가. 요 세 가지 중에 골라서 하는데, 자 우리 연립부등식 연립부등식도 세 개의 식이 대소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식을 세우냐? 딱 하나의 모습, 딱 하나의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소중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연립부등식은 반드시 소중 하나씩 만드시고 그다음 중대, 오케이? 소중 중대 이렇게 식 만드셔서 푸시면 됩니다. 여기 등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있으면 등호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너를 기억, 너를 니은 이런 식으로 쪼개서 연립부등식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좀 문제 좀 풀어볼까요? 어디 있니? 네, 바로 뒷장이 있네요. 240쪽 대표 유형 79번. 1번 9x-5 5x 더하기 7 3x-1의 대소관계래요. 짜잔. 어떻게 풀겠다고요? 한 문제만 풀어보면 되겠죠? 네. 소중 빰빰 중대 빰빰 이렇게 나눠서 얘를 해결하자. 그러니까 시간도 더 쓰는 것 뿐이야. 아까 78번보다 시간줄이 더 늘어난 것 뿐이지 색다를 건 뭐 없습니다. 너를 기억 5x 더하기 7이 네 3x 빼기로 작거나 같다. 너를 니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얘를 풀면 되는데요. 먼저 기억부터 풀까요? 기억 5x 넘어가서 4x 마이너스 5 넘어가서 플러스 5 그래서 12 그러므로 x는 3보다 작다가 되고요. 니은 넘어가서 2x 넘어가서 네 마8 2로 나누면 역시 부호가 바뀌지 않겠네요. 마사가 되겠습니다. 자 수직선 좀 그려볼까요? 요 x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억 3보다 작다. 니은 마사보다 작거나 같던데? 오호라. 그럼 이렇게 되겠네. 고로 기억과 니은의 공통범위는 요 부분 되겠죠. 최종적인 정답은 x는 마사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해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특수한 경우의 연립부등식인데요. 해가 좀 특수합니다. 아까 뭐 해가 없다던가 아니면 뭐 값을 갖다가 그런 걸 이제 특수하다고 하는데 별로 특수하지 않아요. 볼까요? 1번.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묻겠습니다. 1번만. 1번 보면 80번 x-2가 네 3 빼기 4x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너를 기억 이렇게 부등식 풀 때는 기억 니은 꼭 표현해서 하세요. 4 빼기 3x가 좌변이 우변 4x 빼기 3보다 작거나 같다. 너 니은이라고 합시다. 자 기억부터 볼까요? 기억 넘어가서 5x 넘어가서 5가 돼서 5로 나누면 x는 1 이하가 되고요. 맞죠? 니은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7x 4 넘어와서 마7 그러면 음수로 나눌 거니까 부등호방이 어떻게 되냐? 바뀌어야겠지. 따라서 x는 1보다 커서 같다. 아니 기억은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왼쪽 방향 니은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니까 얘는 딱 가운데서 겹치네요. 등호관계 성립하니까 그러므로 범위가 아닌 값을 갖는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연립부등식.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등호 없더라도 그때는 이제 해가 없다가 되겠죠. 공통점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꼭 수직선 그려서 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보시면 좋겠고요. 넘겨봅시다. 이제 거꾸로 해를 알려줄 테니 개수를 한번 구해보지 않을래? 오케이. 81번 x 더하기 3a가 1보다 작고 2 곱하기 x 더하기 1a 3x 빼기 5보다 작거나 같다가 해를 가질 때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오케이. 얘가 해를 가지면 되겠대요. 해를 가지면 기억이 있고 니은이 있는데 기억은 뭐야? 기억은 a라는 미정계수가 있고 니은이 온전하잖아요. 그럼 니은부터 한번 우리 정리 좀 해볼까요? 그럽시다. 분배하면 니은부터 ex 플러스 2가 되고 뭐 항상 자변인가요? 에이 우연히 가지지. 상수 넘어가고 너 넘어오자. 그럼 바로 x는 넘어가니까 얼마 이상? 7 이상이 되겠네요. 수직선에다가 표현 좀 해볼까요? 니은 봤더니 짠 x가 있다라면 7보다 크거나 같다가 네. 여기에 이제 니은의 해가 되겠답니다. 한편 기억 볼게요. 기억은 얘가 상수거든요. 넘어가면 x는 1 빼기 3a 바로 나오네. 정리가 된 형태가 되겠죠. 그럼 우리 1 빼기 3a라는 요 식을 우리 하트라고 하트. 그러면은 얘가 지금 기억 니은인 거고 이제 기억이 얘가 지금 기억인데 x는 하트보다 작아야 돼. 근데 해가 존재해야 되는데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데 해를 가질 때래. 그럼 하트가 만약에 7보다 작은 쪽에 있다면 하트보다 작다가 돼버리니까 공통 범위가 생기지가 않지요. 해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하트와 7의 대소 관계에서 요 하트와 7의 대소 관계에서 하트에 해당하는 수가 7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지만이 하트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요 색칠된 부분의 공통 범위가 만들어지겠다라는 거야. 따라서 7이 더 작다. 누구보다? 하트보다. 한편 작다와 작거나 같다가 있는데 같다가 된다라는 건 하트가 7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즉 하트에 7을 썼을 때 문제의 조건에 맞으면 등호가 들어가는 거고 하트에 7을 썼는데 문제의 조건에 맞지 않으면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죠? 등호관계. 지금 x의 등호관계 물어본 게 아니야. 7과 하트의 대소관계를 보자는 소리야. 이 식은 천천히 생각해봐. 즉 하트에 이 등호가 쓸 수도 있다라는 건 물론 안 쓸 수도 있지만 일단 등호가 들어갔을 때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해야 돼? 하트가 7이 된다라는 거거든. 즉 하트에 7을 써봐. 그리고 문제의 조건에 맞으면 참 아니면 빼. 7을 썼더니 너는 7 미만 너는 7 이상 x는 7 미만 7 이상 공통범위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없지 말고 7 즉 얘가 7 미만 7 이상이면 공통범위에 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하. 그럼 하트는 7에 대해서는 안 되는군요. 그렇지. 하트는 7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 따라서 등호는 안 들어가고 이제 계산합시다. 하트가 누군데? 1 빼기 3a. 그리고 1 빼기 3a가 7보다 크다. 즉 얘는 a에 관한 부등식이야. 처음에 문제에 주어진 건 x에 관한 연립 부등식을 물어봤고 근데 미정계수 a가 있으면서 이제 요 a에 관한 부등식으로 답을 내는 건데 애들이 이 a에 관한 부등식 자꾸 x에 관한 부등식이랑 헷갈려. 그러지 말고 x값들 중에 있는데 이제 얘네들의 인수관계를 따지자 이거지. 따라서 마이너스 3a 넘어가서 플러스 3a 되고 7 넘어가서 마이너스 6 되고 3으로 나누니까 그러므로 a는 네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활용 파트로 가려보겠습니다. 부등식에서 등호 넣는지 넣지 않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학하에서 보면 또 명제 파트에서 계속 물어보거든요. 부등식 태소라는 게. 여기서 충분히 공부하고 가는 거죠. 82번 연속하는 세 정수가 있다. 세 정수의 합은 27보다 작고 가장 큰 수의 4배는 나머지 두 수의 합에 21을 더한 수보다 작지 않는데 무슨 말이야? 작지 않으면 크거나 같아요 라는 말이 되겠죠. 이 세 정수 중 가장 작은 정수를 구해봐라. 연속하는 세 정수에 연속하는 세 짝수 이런 거 세홀수 이렇게 나올 때도 있는데 그러면 소, 중, 대 있겠죠? 그럼 가장 작은 애를 우리 x라고 합시다. 가장 작은 애 소. 그럼 그 다음 정수는 일씩 커지는 거니까 다음처럼 표현할 수가 있겠네. 맞죠? 이때 세 정수의 합은 요 세 친구의 합은 그럼 세 친구의 합은 얼마야? 3x 더하기 3이네. 합은 27보다 작고 너를 기억이라고 할까?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뭡니까? 가장 큰 수의 4배는 x 더하기의 4배니까 x 더하기 가로치고 3 곱하면 되겠죠? x 더하기의 4배는 나머지 두 수의 합은 x 더하기 1인데 나머지 두 수의 합에 21을 더한 수보다 작지 않아. 얘가 작지 않대. 그렇다면 뭐야?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문제 텍스트를 읽고 문장을 읽고 이렇게 연립방정식 2개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네. 요거 푸는 거야. 어렵지 않으니까 식만 만들어주면 우리 친구들 풀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얘를 갖다가 풀면 한번 풀어볼까요? 기억 3 넘어가면 3x는 빠밤 24 오로 x는 8 니은 분배하니까 4x 더하기 8 2x 플러스 22 넘어와서 2x 넘어가서 8 빼니까 14 오로 x는 7 이상 그러므로 x는 7 이상 수성 그리면 좋겠죠? 7 이상 8 미만 이렇게 되겠네. 요 사이는 정수니까 누구밖에 없어? 7밖에 없네. x는 얼마가 되겠다? 7이 되겠다 라고 풀 수 있겠죠. 자, 넘겨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입니다.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 방정식 우리 할 줄 알죠? 케이스 분류해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단순한 1차 부등식이어서 요거 좀 외우겠습니다. 양수 A가 있어요. 양수 A. 일단 양수 A가 있어요. 양수여야 돼. A는 양수. 그때 첫 번째 절대값 X가 양수 A보다 작으면 요 표시는 동치 개념. 이쪽과 이쪽이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아요 라는 말입니다. 절대값 x가 a보다 작으면 얘는 다음처럼 나타낼 수 있어요. 어떻게? x는 a보다는 마이너스 a보다는 크고 양수 a보다 작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두 번째 절대값 x가 a보다 반대야. 크면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x는 마이너스 a 음수보다는 더 작고 또는 x는 양수 a보다 더 크다. 예를 들어서 방정식부터 볼까? 절대값 x가 2야. 그래, 절대값이 2야. 절대값이 뭐야?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요거로부터의 거리가 2인에 누구 있어? 뿔마이지. 뿔마이. 근데 절대값 x가 2보다 작대.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0으로부터의 거리가 2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요 사이에 오는 애들 아니겠니? 이쪽 영역이네 이쪽 영역. 다시 말해서 빵꾸 뻥 뚫려서 요 사이에 있는 애들은 다 되겠다. 원점부터 이 거리든 요 거리든 간에 다 이거 작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절대값 x가 2보다 작은 범위는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양수면 작다. 등호가 있으면 등호 들어가면 돼. 등호 빵색 이렇게 요 범위가 되죠. 그래서 외우시면 좋습니다. 외우시면 절대값이 양수보다 작을 때는 모아지고 누구보다 모아져? 양수 a와 거기에 마이너스 부 붙인 마이너스 a 사이의 범위가 되는 거고 반대로 크대 절대값 x가 만약에 2보다 커 즉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보다 크니까 당연하지 원점 거리가 2보다 커 거리가 2보다 크니까 너 이런 애들이 2보다 큰 애들 되겠지 즉 빵꾸뽕 이렇게 벌어지는 마이너스 2와 1로부터 벌어지는 형태가 작거나 같으면 모아지는 외울 수 있겠습니까? 네. 얘는 나중에 이제 뒤에 이제 2차 분식하고서도 이제 모아진다 벌어진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요 1차 분식에서도 절대값 비호가 들어간 친구의 범위 구하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수 더 떠서 이제 절대값 x가 양수비도 있대. 양수비가 있고 양수비가 있을 때 양수비가 더 크다고 합시다. a보다 절대값 x가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대. 이렇게 이거랑 동치 개념이 있는데 바로 뭐냐? x는 a보다는 크고 b보다 작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b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a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절대값 x가 예를 들어서 2보다는 크고 4보다 작다. 지금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수직선 그리면 절대값 x가 뭐라고요? 절대값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와 4 사이가 되겠대. 그럼 원점 0으로부터 거리가 2와 4 사이 때 요런 애들이에요. 요런 애들이라고. 그래 요런 애들이잖아. 그럼 딱 보아더라도 요 범위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지. 언더스탠드 이해 가셨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온다. 양수만 기억하지 말고 요 음수의 범위도 기억 좀 해주라. 자, 246쪽 볼까요?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1번. 절대값이 1과 3 사이. 방금 배운 거다. 그치? 방금 배운 거다. 방금 세 번째 배운 거잖아. 양수랑 사이에 있대. 원점부터 거리가. 그러면 너는 x 빼기 1은 1과 3 사이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고 또는 하나 더 있었잖아. 누구보다는 크고 음수 붙인 거. 누구보다 작아? 마상보다 작지? 마상과 마의 사이에 쓰겠다. 따라서 각 항에 1을 더해주면 x는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고 또는 1을 더해줍니까? 1 더해주면 0 1 더해주면 마이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 x는 2와 4 사이 또는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0보다 작아요? 가 될 테고요. 2번. 선생님 절대값이 2개 있으면 어떡하죠? 얘도 수직선으로 바로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 처음이니까 얘는 케이스 분류하자. 절대값 방정식처럼 얘는 케이스 분류로 풀자. 케이스 분류하자. 자,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할까? 요 첫 번째 절대값이 0 되는 x가 2. 두 번째 절대값이 0 되는 x가 0. 그래서 얘는 케이스가 3개로 나눠줘야 돼. 3개로. 1, 2, 3. 첫 번째 케이스. x가 0보다 작을 때. 자, x가 0보다 작아요. 몇 개수가 있습니까? 무수히 많죠. 그때 우리는 절대값 아닌 양수냐 음수냐를 판단할 거고, 요거 작으니까 마산 같은 거? 마산은 둘 다 음수로 판단되잖아? 그래서 이 범위일 때만큼은 요 절대값 아닌 음수라서
나올 때 그냥 나와요? 마이너스 곱해서 나와요? 마이너스 곱해 나오죠?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 뻐끈뻐끈한 사람들, 정말 이쁜 사람들. 이 음수니까 마이너스 x.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가 되고 넘어가서 2가 돼서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방이 바뀌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보다 크다. 얘가 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요 케이스 분류한 조건과 요 해의 공통 범위가 최종적인 해가 되겠습니다. 즉 첫 번째 케이스에는 x는 0보다 작다, x는 마이너스보다 크다. 즉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가 되겠네요. 이거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x가 0과 2 사이일 때 0, 등호는 이쪽에 붙이죠. 0 이상 2 미만일 때라고 합시다. 자, 0 이상 2 미만일 수도 무수히 많지만 1 같은 수를 대입해서 부호 판단만 합시다. 1 대입했더니 음수, 1 대입하면 양수. 그 음수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마이너스 100 나오죠? 양수는 그대로 나오죠. 이렇게 x 사라지네. 2는 4보다 작다가 되네. x 없네? 해가 없다 라고 하시면 망합니다. 이거 해가 없다. x 사라졌다 스윙이 어떻게 하죠? 아니. 아까 봤잖아. 해와 조건의 공통범위 구하는 거야. 자,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봐봐. 2는 3보다 작다.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참이야. 2는 3보다 작아. 즉 2는 3보다 작으면 얘는 x에 상관없이 항상 참이 되는 거라고. 모든 실수인 거지. 이해하니? 근데 조건이 뭐였었어? x는 0 이상 2 미만이라고 하는 부분적인 조건이 있었잖아. 케이스 나눠놨잖아. 따라서 얘는 x가 사라져서 너는 항상 참일 때에는 요 조건 자체가 해가 되어버립니다. 다시 이 x가 사라졌다라고 해서 해가 없다가 아니라 x가 사라졌어도 이 부등식이 참이라는 걸 만족한다면 얘는 해가 모든 실수와 같기 때문에 모든 실수와 0 이상 2 미만의 공통범위 즉 x는 0 이상 2 미만이 두 번째 케이스의 해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세 번째 x가 2 이상일 때 2 이상에는 무수히 많죠. 그 중에 5 양수는 그대로 나와야지. 그대로 EX는 넘어가서 6보다 작다. 따라서 X는 3보다 작다인데 아시죠? 조건과 해의 공통범위니까 2 이상 3 미만 공통범위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X는 2 이상 3 미만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를 다 합치면 최종적인 요 이범은 절대값 두 개가 있는 분수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합체했더니 누구보다 작다? 3보다 작다인 해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절대값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너스 교과서에서는 있는 교과서도 있고 없는 교과서도 있는데 우리 부수식 처음 했을 때 어떤 거냐면 234페이지로 펴보시겠습니다. 234쪽 234쪽 마무리 이거 설명 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해볼게요. 234쪽 보면 네 xy의 값의 범위가 주어졌을 때 네 요거 만약에 이제 이런 거야. 두 개의 부등식이 있어. 두 문자의 범위가 있는데 이거 네 x가 만약에 뭐 12 이상 18 이하고 y가 뭐 2 이상 6 이하. 오케이? 이 범위를 만족하는 x가 몇 개 있습니까? 무수히 많죠. 근데 가장 큰 애가 누구야? 18. 가장 작은 애 12. 자, y의 2 이상 6 이하의 수도 무수히 많죠. 가장 작은 애 2, 가장 큰 애 6. 자,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볼 거냐면 그래? 그럼 그 무수히 많은 x값 중에 하나와 그 무수히 많은 y값 중에 하나를 더했을 때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한번 구해볼래? 라는 문제입니다. 쉽죠? 오, 쉽죠? 가장 큰 값은 큰 애들끼리 더하면 되지. 24.
가장 작은 애는 작은 애끼리 하면 되지 14 이렇게. 자, 요거는 아마 중학교 때 풀어본 친구도 있었을걸? 자, 근데 이제 안 풀어본 애들이 있어. 안 풀어본 문제가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었을 때입니다. 뺐을 때 가장 큰 값과 뺐을 때 가장 작은 값 구하래. x도 무수히 많은 값, y도 무수히 많은 값, 가장 큰 값은 얼마일까요? 네, 맞아요. 가장 큰 x에서 가장 작은 y를 뺐을 때가 가장 큰 값이 되겠죠. 요렇게. 그래서 16이 되세요. 18 빼기 10에서 16 되는 거고요. 가장 작은 차의 최소값은 x배의 최소값은 가장 작은 x값에서 가장 큰 y값을 뺐을 때가 최소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됐습니까? 좋아요. 그 다음 곱과 나눗셈도 보겠어요. 가장 큰 x값과 가장 큰 y값의 곱을 구하고, 그러니까 곱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너도 어떻게 하느냐? 얘는 이렇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 x의 최소 최대, y의 최소 최대 했으면 곱해서 이해했니? 곱하고 곱해서 가장 큰 네모를 여기다가 가장 작은 값을 세모에 적으시면 돼요. 가장 큰 애는 항상 이래도 곱한 거고 가장 작은 애는 가장 큰 애는 이렇게 곱하고 가장 큰 애는 이렇게 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끔 마이너스가 튀어나와 이렇게. 그럼 어쩔? 그치? 음수로 줄 때도 있어. 음수로. 그래서 무조건 그 관계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 합이나 차는 이 관계가 항상 큰 애들끼리 더하고 작은 애들끼리 더했을 때 합차. 큰 애 작은 거 작은 애 큰 거 뺄 때 최대 최소가 나오는데 곱이나 나눗셈에서는 부호가 음수인 것도 있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책에도 써져 있지만 너가 요 x, y가 너가 a 이상 b 이하 c 이상 d 이하 할 때 ad AC, AD, BC, BD 이 네 개의 값 중 가장 큰 애가 되고 가장 작은 애가 세모가 되고 나눗셈도 마찬가지야. x 나누기 y야. 즉 y분의 x지. 이것도 가장 큰 최대값과 가장 큰 최소값과라고 한다면 오케이? C분의 A, C분의 B, C분의 A, C분의 B, D분의 A, D분의 B 이 네 개의 값 중 가장 큰 애가 여기, 가장 작은 애가 여기 들어오는 겁니다. 양수함수 따져가지고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 교과서 안에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 개념수에는 옛날적인 개념들 한 번씩 집어넣고 있어서 오늘 만드신 분이 그래서 요건 따로 특강적으로 특강같이 특강 써줬구나. 특강같이 써져 있어서 한번 설명했습니다. 자, 숙제는 그래요. 개념편 설날이라 너무 많이 내주기는 그렇고 248조 스텝 1까지 개념세는 1차 부동식 개념세까지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쌤 B 요 쌤 B는 86조까지 유형별로 두 문제씩만 그러니까 유형별로 두 문제씩 아시죠? 대표 문제 그 안에 문제 요렇게 해가지고 두 문제씩만 일단 알겠지? 두 문제씩만 해가지고 1차 부등식 어디죠? 86조까지 해오시기 바랍니다. 남은 문제 잘 보내시고 우리 월요일에 봅시다. 출동!